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전자의 임금 관련 소식입니다. 노사 간 최대 6억 원까지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그런 합의가 국가적인 논쟁거리로 지금 비화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회사의 반도체 생산직 직원이 올린 온라인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그리고 비반도체 부분 간에 이 최대 수억 원의 성과급 격차를 둘러싸고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7일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죠. 바로 이 블라인드에는 나 삼성전자 DS 메모리아라는 이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라인드는 이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인데요. 삼성전자 직원 인증을 한 작성자 A씨는 초중고 공부를 안 시켜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학창 시절 놀다가 공고를 나와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한 뒤 현재 CL3 8년 차에 성과급만 6억 원인데 말이 됐으려나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앞서 이 삼성전자 노사가 DS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이라는 걸 신설을 했죠. 이에 따라 이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의 경우 1인당 최대 6억 원 규모의 역대급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 메모리 사업부에는 고졸 출신의 이 생산직 직원들도 다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 역시 글을 올린 A씨 역시 이 가운데 한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A씨의 글을 본 삼성전자 동료 이 직원들의 반응 싸늘했습니다. 회사 망신 그만 시켜라. 너 때문에 여론이 더 안 좋아지겠다. 제발 조용히 있어라 등의 이 비판 댓글이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의 임금 체계를 살펴보니까요. 이번 함의로 이 DS 메모리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의 고졸 직원 6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가전 그리고 모바일을 비롯한 이 완제품 DX 부분의 박사급 연구진 같은 경우는요. 자사주를 600만 원 수준에 받는 그런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의 체감 보상 격차가 지금 100배 가까이나 벌어진 겁니다. 물론 공부하기가 다는 아닙니다. 고졸 직원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성과를 거두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회사에서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이 박사급 연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사가 되기까지 쏟은 노력, 시간, 학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상대적 박탈감,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졸 생산직 신입사원은 각종 수당과 고정 상여를 포함해 실질 초봉이 연 5천만 원 이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생산직은요, 업황이 나빠져도 고정급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 보상을 받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기본급 체계 자체가 직군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한 압축형 구조라는 점입니다. 직급과 연차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연구직과 생산직 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석사 학위자도 통상 2년 경력만 인정이 돼서 박사 연구 인력과 생산직 간 순수 기본급 차이도 미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이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비생산직 분야의 고학력 직원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 초과 이익 성과급 등이 학력이나 담당 업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직군에 동등하게 일괄 지급되자 야간 교대와 또 특근 수당이 많은 고연차 생산직의 총 보수가 급격히 치솟았다고 합니다. 반면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이 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은 이 제한된 기본급 구조 탓에 이 성과급 체감도가 낮아 역차별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모바일 가전제품 등 DX 부분 박사급 인력의 총 보수가 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생산직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가 현실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임금 구조는요, 반도체 분야에서 최대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요, 이 철저히 이 기술 우대형의 차등 보상 구조를 택하고 있어서 생산직하고 석사 엔지니어의 기본급부터 차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경력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보상을 차등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하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요, 직군과 학력에 따라서 보상 체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TSMC 생산직의 이 평균 총 보수는 연간 100만 대만 달러,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약 4,300에서 4,500만 원대 수준입니다. 국내 생산직 초봉과 비슷한데요.
반면에 이 석사 신입 엔지니어는 성과급을 포함한 이 평균 연봉이 22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원 수준으로 생산직의 2배를 웃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생산직 같은 경우는 업황이 나빠질 경우 총 수령액이 이 기본급 수준까지 떨어지며 이 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분담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TSMC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직의 성과급, 그다음에 직군 학력에 따라서 보상 체계를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나온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요 TSMC 직원들이 또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를 보고서 배운 게 있나 봅니다. 삼성전자는 저렇게 파업을 위협해가지고 엄청난 성과급을 받아냈는데 삼성전자 못지않게 수익을 거두고 있는 TSMC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 삼성전자를 분따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를 분따서 파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여론이 지금 생산직 또 노조원들 사이에서 도니까 급하게 TSMC의 지도부가 회사 측이 올해 성과급을 30% 이상 인상해주겠다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TSMC의 노조원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TSMC의 회사 측이 또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취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 임금 협상 합의안이 사내의 상대적 불평등 그리고 박탈감을 유발하면서 후유증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반도체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이 최대 노조죠. 초기업 노조에서 조업원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7만 명 노조 체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반도체 DS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에 반발한 스마트폰,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완제품 DX 부문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이탈하고 있는 건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6만 9천여 명으로 임금 협약 조인식 이후 7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제23노조는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DS, DX 부문이 함께 속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1만 6천 명에서 2만 명으로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 역시 2,600명대에서 1만 6천 명으로 세를 크게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 4,500명 선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조합원 이탈이 이어지면서 내부에서는 과반 노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